안녕하세요. 서울 회생법원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개인 파산 회생 실무. 박영사에서 나왔고요. 이게 판입니다. 제가 파산관제인 처음 낼 때 2007년도, 그 전에 물론 책은 나왔습니다. 노란색 표지였는데 그때부터 벌써 5번째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누가 펴냈냐면은 서울중앙법원 파산실무연구회, 그걸 계승한 지금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판사님들의 실무연구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그 다음에 법인 회생도 있고, 그 다음 일반 회생도 있고, 법인 파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책 4권인데, 이제 저는 주로 개인 파산 관제 업무를 맡다 보니까 파산 실무가 가장 기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환가라든가 배당, 부인 소송과 관련해서, 재단 채권과 관련해서는 파산 책이 가장 좀 자세하게 나와는 있지만, 법인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죠. 그래서 이 개인 파산에서는 특색이 면책 제도가 있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올해 사놓고, 작년에 사놓고 한 150페이지 정도 읽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점이 아마 유튜브를 시작한 추석 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읽고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알리면, 이것만 잘 시청을 해도 상당한 지식의 어떤 정밀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그 유튜브에 뭐 한 3분, 요즘은 이제 강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만, 최애 올린 거는 한 개 정도는 아주 엑기스적인 거를 3분에서 한 5분, 길어야 한 6분 정도 올렸습니다. 말도 되게 빠르죠. 용어 자체도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이렇게 집필해 놨던 거를 다듬어서 이거를 이렇게 쭉 카메라로 찍어서 원고를 읽고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즘 OB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파일을 끄집어내서 뭐 강의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거는 잠시 접고, 그건 얼마든지 뭐 계속 해나가야 될 사안이에요. 환가 사례도 있고, 면책 사례도 있고, 불허가 사례도 있고, 취하 사례도 있고, 제가 뭐 한 열 몇 건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편집해 놓고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또 상당히 많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파산 관련 실무자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일반인들한테도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자료를 뭐 직원들한테 시켜서 거의 한 뭐 몇 기가 됩니다. 그거를 다 뭐 이메일로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USB에 담아서 우편으로 붙이거나,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요 개인 파산 실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이다. 그러면 이번에 최초로 이 5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은 저도 많이는 해봤지만,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례와 관련해서 서서히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제인단에서도 판사님들하고도 이제 간담회에서 논의도 했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집필되어 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제가 다 유튜브에다가 짧게는 올렸지만, 채권자 파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각 그 규정별로, 호수별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거는 면책 불허가고 어떤 거는 아닌지, 그다음에 재량 면책은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지, 비면책 채권은 뭔지, 해당되는 채권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상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는 공무원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였습니다. 국가공무원을 4개로 구분을 하죠.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정무직. 정무직 빼고 이 3개는 직업공무원이죠. 대부분 직업공무원인데,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당연퇴직을 안 하는 걸로, 아닌 걸로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책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개정이 됐으면 법률신문이나 제가 파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뭐 국회에서 그냥 묻어서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하게 개정됐습니다. 의사도 옛날에 개정됐죠. 의사도 변호사처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상실됐죠. 복권되기 전까지는. 처음에 파산 선고, 파산 관제인 처음 됐을 때 의사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이 참 일을 못하고 매일 알바 뛰느라고 지방으로 일이라든가 이런데 그 뛰어다닌 거를 하소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2008년인가요?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파산송으로 진료와 무관하죠, 사실. 진료, 뭐 다른 뭐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 자격 제한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공무원과 관련된 자격 제한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를 보고 할 게 많습니다.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가지 얘기를 들었죠. 그런 부분은 일부 예고 기존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또 뭐 수정할 것은 없는지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정밀하게 이 교과서를 살피면서 보다 정확한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같이 공부해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몇 편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명절 전까지는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 전까지. 이제 조만간 한 15일, 20일 정도 지나면 설 명절이죠. 그래서 설 명절 전까지는 크게 지금 사건도 없기 때문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그 전까지 한번 해보고 또 시간 여력이 나면 개인 파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개인 회생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개인 회생은 지금 워낙 변태적으로 운영이 돼서 완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물론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고물가 하에서 뭐 주거비용이라든가 생계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양자, 성년 뭐 대학생들 20살에서 24살 배우자 멀쩡한 배우자가 별로 능력이 없는데 직업도 없을 때 부양가족에서 빼는 어떤 모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우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변제 계획을 짜고 무리하게 짜면 결국 뭡니까? 엎어지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옷을 내가 응? 딱 맞춰서 잘 입어야 되는데 뭐 헐렁하거나 아니면 깎이는 쫄쫄이 같은 타이트한 옷을 입고 활동이 되겠습니까? 결국 찢어지죠. 어느 순간에는.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도루묵이 되는 거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회생도 나름대로 개인회생은 오히려 쉽습니다. 회계죠, 회계. 격리. 변제계획안을 와꾸를 짜는 거죠. 생계비 얼마. 생계비 뭐 내가 50만 원입니다 해도 법에서는 아니야. 40만 원. 인정 못해. 양육비 50만 원, 60만 원 줘도 인정 못할 수도 있죠.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 짜게 돼 있죠.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실적으로 이 동네에 살기 때는 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0만 원 빼는 인정을 못할 30만 원 하려면 서울에서 살 수가 없는데 저 경기도 남양주나 가평 정도 가면 모를까 전철 타면 한 2시간 넘죠. 뭐 양평 그죠?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도 한번 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스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을 완벽하게 한번 이번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